3월 9일 모닝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전략, 글로벌 퀀트 전략 허율 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퀀트 전략 시리즈 두 번째 자료 발표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모멘텀 현상이 인간의 행동 평양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찾아보았고, 인간의 이제 행동 평양을 이용해서 모멘텀 전략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멘텀 현상은 효율적 시장 가설에 반하는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단순히 과거에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을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멘텀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이유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의 행동 평양에서 비롯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투자자들이 과소 반응을 하고 그로 인해서 모멘텀 현상이 발생한다는 가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과소 반응 외에 또 다른 행동 평양이 있는데요. 인간은 극적이고 큰 변화는 잘 인지하지만 점진적이고 작은 변화는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상승한 종목에는 아무래도 관심을 덜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한 종목은 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동일한 주가 상승률을 보일 때 주가가 급등한 종목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한 종목을 선택적으로 매수하여서 모멘텀 전략의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4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이런 이제 주가가 급등한 종목과 점진적으로 상승한 종목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정보 이산성 척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 이산성 척도란 과거 이제 특정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얼마나 이산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상승 하락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 이제 제시한 정보 이산성 척도를 이제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한 종목을 선택적으로 매수하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모멘텀 전략을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 주식시장에서 이 전략을 백테스트를 해보았고, 그 결과 가랑비 전략은 기존의 단순한 모멘텀 전략 대비해서 연간 수익률과 샤프 비율이 약 2배 정도 높아지는 성과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특히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그 성과가 좋았는데요. 동일비중 전략이나 벤치마크인 MSCI EM 지수 역시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MSCI EM 지수가 약 19% 상승할 때 가랑비 전략은 약 54%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모멘텀 전략의 알파가 이제 소멸되다시피 하여서 가랑비 전략 역시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가랑비 전략으로 선별한 종목 20개를 자료 15페이지 표 4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방금 얘기하신 이 가랑비 전략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에 좀 더 수익을 잘 내는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전략 자체가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효율적인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는 이 전략의 알파가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은 시장이 네, 질문 주세요. 다음에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1번은 박주선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지금 1번은 이번 주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후쿠시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3월 11일이 되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 후쿠시마에 관련 뉴스에 대한 키워드가 지진이나 방사능에서 최근에 신재생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후쿠시마 신재생 에너지 사회 구상을 수립을 했고 최근 2차 개정판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현재 에너지 수요의 40%를 신재생 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는데 이를 2025년까지 100%로 상향한다라는 내용과 2030년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로만 운영된 산업단지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현은 일본 47개의 도도부현 중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고, 풍력은 이제 후쿠시마 연안에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FH2R이라고 세계 최대의 수소 생산 플랜트도 현재 후쿠시마에 건설된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가 도쿄와 이제 수도권 지역의 주된 전력 공급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저희 이제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 이슈를 좀 보게 된다면, 후쿠시마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주도해온 기업들이 앞으로도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수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후쿠시마의 발전 프로젝트를 좀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수소 관련해서는 이와타니 산업, 그리고 해상풍력의 부유체 관련해서는 히타치 조선이나 미치 ENS 홀딩스, 그리고 송전선 관련해서는 스미토모 종기공업,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본 내에서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때 좀 주목해봐야 되는 기업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체 투자 발표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위클리 김영근 연구원. 네, 글로벌 인프라 지난주에 플러스 0.6% 총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일단 글로벌 인프라 자체가 좀 많이 왔다 갔다 변동성을 보이는데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해서 오일 앤 가스 인프라 지수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북미가 오일 앤 가스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좀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이슈가 최근에 두 가지의 악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글로벌 인프라 지수하고 미국 10년물 팁스 금리, 그러니까 물가 연동채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니까 마이너스 0.74로 역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금리 상승이 인프라 기업의 자금 조달 이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분하고, 안정적이지만 낮은 배당을 지급하는 인프라 기업에서는 이 주가 측면에서는 악재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1.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되게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은 발표는 한 4월쯤에 우리가 내에 발표한다고 보지만, 증세 없이 인프라 투자 방안이 현실적으로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서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걸릴 거라고 우리가 매크로 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가 되어야지 투자 인프라가 법안이 일단 통과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이 좀 연장되면서 최근에 글로벌 인프라의 하락세가 이어졌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서 리플레이션 국면의 경기 개선이 올라서긴 하겠지만 여전히 실물 경기 침체가 있어서 인프라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공 인프라도 그렇고요. 물류 인프라는 되게 좋은데, 항만은 좋은데 또 공항이라든지 도로도 조금 여전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런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글로벌 인프라 경기 개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경기 민감 섹터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 도로, 항공 순으로 투자 의견 확대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리츠 위클리 홍지한 연구원. 네, 이어서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리츠 지수 0.15%로 약보합 마감했고요. 지금 1월 초 이후로 보시면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이제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지금 주요국들의 주가 지수가 이제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동안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측면에서 우위를 좀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지금 가장 백신 접촉 속도도 빠르고 또 재정 부양책을 좀 강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수요의 정상화가 좀 빠를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 호텔 지표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작년 11월 이후로 이제 여행 수요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호텔 리츠가 급등을 했는데, 저희는 여행 수요 자체는 회복될 수 있으나 출장 수요는 회복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미국 호텔 시장 보시면 내국인 수요가 한 8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회복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출장 수요 자체가 지금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회복은 좀 느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미국 호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동부 서부에 있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 수요 민감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호텔 수요의 이제 온전한 회복이나 호텔 리츠의 배당금 자체는 이제 올해가 좀 지나야지 회복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중립 의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건설 건자재 산업 이민재 연구원. 예, 지난주부터 계속 환수원의 해외 원자력 발전 사업, 건설 사업 추진,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고요.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3월 체코 정부가 이제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건설하는 입찰 안내서 RFP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EDF 등이 이제 참여해서 22년에 선정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전에 20년 7월에 한수원이 제안한 EPC 사업 모델을 확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건설 중인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의 EPC 업체로 이제 참여할 거다라는 얘기가 또 있고요.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엘바다 같은 경우는 1.2기가짜리 규모로 원자력 발전소 4개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국내는 이제 하나 EPC를 참여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원전 프로젝트는 입지 선정이나 인허가까지 이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로 뉴스가 나온 시점과 수주 시점 사이의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뉴스들이 언급되어 왔고, 이제는 그런 인허가나 계획들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됐기 때문에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UAE 같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집트 같은 프로젝트 EPC 중심에서의 수출 모델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제한적입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정도가 UAE 바카라 프로젝트에서 APR 1400이라고 하는 신형 모델을 좀 건설한 바가 있고, 국내에서도 신할 126이나 신고리 569기 수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대, 대우 중심으로 좀 이런 원전 수주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체가 갖는 수주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외 원전 뉴스는 건설사에게도 긍정적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이제 사전 협상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개발하고 최고 46층짜리 2,500가구 정도 주상복합 짓는 사업 확정이 됐고요. 현산이 이제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광운대는 GTS C노선으로 좀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나 그다음에 인근 지역 대비했을 때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현산의 사업 개발 시에 추가적인 수익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중공업 최지명 연구원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에 수주를 했던 스테나 시추선에 관련된 소송에서 1심 결과가 나왔고 삼성중공업의 패소로 이렇게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에 삼성중공업이 이제 성과의 대략 20% 정도를 받고 시추선 제작 계약을 수주했었고요. 이후에 그 해양 플랜트 시장이 굉장히 나빠졌었고 스테나 쪽이 반복적으로 이제 설계 변경이랑 그 품질 검사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는데 당연히 공기가 늘어졌겠죠. 이제 공기가 늘어지다가 스테나가 그 계약에 예정됐던 납기를 넘기자마자 그 삼성중공업이 약속했던 납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계약을 백지화하면서 착수금을 돌려달라라고 해서 진행된 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쪽 입장은 당연히 이런 선례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착수금은 당연히 이제 삼성중공업의 몫이고 잔금도 스테나가 토해내야 된다라는 좀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1심에서 패소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회계 처리상 그 착수금을 돌려주는 걸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미 계약금의 일부를 충당금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요번에 2,877억이 추가로 설정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충당금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2013년에 수주한 게 아직도 비용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수주했던 시추선들도 현재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승소도 있고 패소도 있는 상태입니다만 결국은 이게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삼성중공업이 해결하지 못한 시추선이 대략 5척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래도 소송이 마무리돼야 이 시추선을 누군가한테 팔든 뭐 잔금을 받든 어떻게든 교통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향후 이제 1심이 끝났으니까 2심, 3심 생각하면 향후 2, 3년 내로 이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타겟 PBR은 1.1배를 유지하겠습니다. 북이 줄어든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 전망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카타르 LNG 본계약이 있는 해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컨테이너선 운임이 유례없는 강세를 계속 지속된 점에서 이쪽에서 수주가 올라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플랜트를 올해 3개 정도 따겠다고 목표를 얘기하고 있고 현재 1개가 상당히 가시성이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수주한 해양 플랜트도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해양 플랜트를 계속 수주하겠다는 이거를 투자자들이 그렇게 환영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 발생했던 비용을 감안해서 목표 주가 기존 6,700원에서 6,200원으로 하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자이언트 스텝 강경근 연구원. 네, 자이언트 스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장 예정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광고 영상 분야의 그 VFX 및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증시에서 그 메타버스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그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인 로블록스가 그 10일 나스닥 상장 예정인데 예상 기업 가치가 지금 3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알체라, 위지익 스튜디오, 덱스터 등 뭐 영상 관련주들의 주가가 연일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이제 인터넷과 SNS를 잇는 이제 차세대 플랫폼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동사는 이 메타버스 등 이 리얼타임 컨텐츠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리얼타임 연구소인 이제 GX랩을 운영하면서 이제 리얼타임 엔진을 활용한 이제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구축하고 있고요. AR 라이브 구현 기술 등 그 XR 그 확장 현실 컨텐츠 분야에서 좀 경쟁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리얼타임 솔루션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그 네이버나 SM 엔터 등과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였는데요. 그 그림 4번이랑 5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네이버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인 나우에 그 라이브 콘서트인 파리비를 제작하였고요. 그 AR 컨텐츠와 이제 실제 퍼포먼스를 결합한 그 SM 엔터의 온라인 콘서트인 이제 비욘드 라이브도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 이제 네이버로부터 약 72억 원, 그 지분율 7.6%의 그 투자를 유치했고요. 이 리얼타임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어 캐릭터, VR, XR, 그리고 3D 게임 등 그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빅테크, 엔터사, 게임사 등과 협업 시 이제 시너지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 추가적인 지분 투자 및 뭐 JV 설립 등을 통한 리얼타임 콘텐츠 확대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지난해 부진했던 광고 부분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보이는 한편 이제 리얼타임 콘텐츠 매출 확대 영향으로 좀 양호한 실적 보일 걸로 보이고요. 올해 예상 PR은 공모가 기준 22.7에서 27.7배 수준인데 그 피어 기업인 이제 VFX를 제작하는 이제 덱스터나 위지익 스튜디오 그리고 뭐 제페토의 영상 인식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알체라 등과 대비해서 좀 밸류에이션 매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이제 39% 수준이고요. 이 수요 예측일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고 상장 예정일은 3월 24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